그걸 보고 오늘 그 이스라엘 유대국 운동 함께 할 때는 늘 백신을 맞는 날입니다. 지난번에 이근희 미술관 때도 1차하고 오늘 2차. 제가 그래도 어제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또 해보니까 음성으로 나오고 있어요. 잠시 걷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제가 다음으로 해주시고. 예, 요 정말 저를 가르쳐 주신 분도 계시고 또 각 분야에서 이미 뭐 문건 자체에 대한 이해는 다들 갖고 계시는 분들 앞에서 그동안 대구에서 제가 문건 지방 홍보 운동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생각을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런 오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유대국 운동이 바로 이런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뭔가 안 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꾸 운동이나 여러 가지 정치를 통해서 이거 바꿔보려고 하는데 간단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쪽 영역으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오늘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저는 분권운동이 기본적으로 정치 체제를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뭔가 꼬이고 답답한가?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권력이 집중되어 있음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예외 없이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떠나죠. 대학이 지금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지역에 없고 그 다음에 지역 산업들도 뭐 특별히 변변찮게 우리가 주력 산업도 있어 보이지도 않고 대구 기준으로 보면요. 그 다음에 대구의 GRBP도 뭐 여전히 뭐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그러고요. 뭔가 이게 노력은 하는데 성과가 내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왜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뭐 단언컨대 권력이 한 곳에 너무 집중돼 있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겁니다. 권력이 많으면 많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은 제가 볼 때 적절하게 분산되고 또 지역별로나 또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국민, 시민, 주민들에게 그 권력이 적절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도 힘이 없지만 여기 계신 우리 각자가 전부 다 사실상의 힘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우리의 대표를 뽑는 힘 이외에 어떤 힘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문제를 결코 풀어내기가 쉽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우리는 뭐 권력을 공유하는 시스템도 아니고 완전 독식 구조입니다. 엘리트 중심이고요. 뭐 너무 과잉된 중앙집권 체제고요. 이러니까 이제 오래전에 뭐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미 대사관의 직원이죠. 군정관인가? 예, 하여튼 민정관인가? 하여튼 그분이 한국의 정치는 소용돌이 치는 정치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는 민주제도지만 굉장히 분권화된 게 아니고 아주 직권화된 민주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를 가장하고 있어야 실제로 민주제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를 뽑는 수준의 민주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민주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어떤 외국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런 책에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정치 체제가 포용적이고 분권적일수록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러나 착취적이고 집권적일수록 자꾸 이제 나라가 빈곤해지고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지구상에 가장 그 분권수가 포용적인 정치 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가 미국, 독일, 이상도 스위스입니다. 이쪽은 이제 굉장히 포용적이죠. 우리도 약간 포용성을 갖고 있으나 제한적, 아주 제한적이어서 아직 갈 길이 멀고 북한은 아주 집권적인 듯. 그래서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이민주적인 국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내린 거는 우리는 지방국가 정치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과거 지향적인 게 아니고 상당히 미래 지향적이다. 그래서 이제 산업화 시대의 모델에 맞는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탈산업화 지식 전도화 시대에 맞는 그런 것과 친화적이고 또 아주 우리가 민주적인 주권자가 힘을 갖고 상당히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민주적인 사회체제하고 친화적이다.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시대 구분은 제가 구분했는데 거의 28년에서 30년 간격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들어오면서 87년도까지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경제 체제는 산업화 체제이면서 중앙집권적이면서 독재 체제였고 87년도 이후에는 산업화 중앙집권 체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민주 체제로 해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개헌이 된다면 저는 앞으로의 30년 동안은 탈산업화 지방국가 민주 체제로 이 정도로 가야 아시아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의 평화 체제,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갖추냐에 따라서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이런 체제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우리가 경제나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정치 시스템을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높이는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분권의 시대고 전환의 시대입니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국 운동을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유대국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도 위기일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또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하고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통 구조와 정치 체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저는 아까 앞에 이야기하는 분권적 민주주의고 분권적 정치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도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더욱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과 생활 방식을 이제 획기적으로 바꾸는 작업. 이 작업을 이제 대구가 우리가 비록 최근에 이제 뭔가 이게 안 풀리고 있지만 유대구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논의와 어떤 실천 과정을 통해서 대구를 새롭게 혁신해내는 그런 시대로 이제 전환의 시대로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요거는 보니까 우리가 원래 분권을 통해서 자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보면 우리는 중앙집권적이고 해서 우리 자체할 역량이 없다고 많은 이상한 분들이 또 학자들 중에서도 역사한 분들이 우리는 원래 중앙집권 몇천 년 동안 중앙집권 체제인데 무슨 지방분권 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한 말에 우리나라에 4년 동안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요 영국의 지리학자인데 이제 이 양반이 서울하고 부산하고 몇 군데 이제 국내에 들르고
또 그 기간 동안 1894년 그때가 동학혁명이 1894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4년 동안인데 국내도 들어와 보고 시베리아 연해주도 한 가보고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거기에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에서 이제 이게 했는데 그때는 보니까 자치가 우리가 진짜로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게 뭐 아시다시피 지방간이 뭐 내려와가 뭐 대충 행정하면서 챙겨갈 거 챙겨가고 뭐 이렇게 매간매직하고 또 이 당시에 보니 부산도 그렇고 막 이게 사는 사람들의 민중들의 삶이 막 처참할 정도로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같은 한국인인데 이제 연해주에 가보니까 전라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청나라 고위관료들 집 수준으로 편안하고 아주 뭐 잘 살더라는 겁니다. 그거 보니까 연해주의 한국인 정착자들이 총장은 뭔가 이게 나름대로 이제 그 마을에서 자치도 하고 법당도 뽑고 세금도 징수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보니까 1860년 이후부터 이제 연해주로 이렇게 넘어가서 러시아 혁명 일어나기 전 1917년에 러시아 혁명 일어나기 전까지는 저런 시스템이 잘 작동되었더라고요. 공산국가가 들어서면서 저게 무너졌더라고요. 자치 시스템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때 러시아에서는 이런데 시베리아 같이 자기들이 에너지를 미칠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가 이제 자치를 하는데 한국인들이 보면 저는 보면 뭐 엄청나게 잘 살고 알아서 잘하고 이게 타운 미팅 아니겠습니까? 타운 마을에서 이렇게 자치를 잘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는 비참할 정도로 관리들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내에 우리 각자 가진 이제 우리도 전부 다 이제 대구에 무슨 구에 무슨 동네 전부 다 사실 텐데 우리는 상례적으로 뭐 인류라면 대부분 그럴 텐데 우리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치할 수 있는 자치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치 역량을 가지는 것, 자치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한국 사회 당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하면 자치 주체가 뭐 단체장이고 공무원이고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의 주체는 주민 전체입니다. 주민. 그리고 우리 보통 또 여기 지식인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누는 이거 전부 다 잘못된 속설입니다. 이 독일에서 150년 전에 한 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 걸 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행정학자들께서 이렇게 구분하는데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가 지방자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로 공법상의 지역사단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그러니까 시군구 그러니까 달서구는 달서 주민들에 의한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또 대구시는 대구시로 구성하는 대구 시민들로 구성되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는 주민들이 전체입니다. 주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주민자치가 그러니까 단체자치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주민자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주민자치. 그러니까 국가도 역시 국민자치단체. 주민들이 의해서 구성된 수많은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역시 자치단체 그런 의미죠. 국가자치단체. 그래서 자치의 주체는 바로 주민입니다. 여기 계신 각자의 주민이시죠.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를 할 때는 이 주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사무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갖고 이제 자치할 것이냐, 자치의 대상이 관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치사무를 할 때는 입법, 사법,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사무가 있어야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주변에서 주민자치회 하는 거 이거는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아닌 것이죠. 그냥 흉내는 그냥 약간 뭐 이렇게 한번 주민들이끼리 한번 논의해 본다는 거지. 자치라는 것은 자체적인 사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치는 기본 원리가 자기 결정하고 자기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결정권도 약할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자체가 잘못해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는 기본적으로 결정하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진국의 보통 나라들의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잘못 썼을 경우에는 그 자치단체가 청사를 팔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중앙정부에 손 벌려가지고 이래 된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치는 자기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결정권만 달라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게 하고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바로 이런 측면에 이런 게 만족이 돼야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잘 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을 하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좀 판단하기로는 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가 고급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입법권을 비롯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구나 우리 달서구청은 집행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이 굉장히 약하고요. 이 결정권은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대학, 고용, 뭐 복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권이 우리 지역 사회에 없다 보니까 결정권이 가진 서울 수도권에 또 언저리 있는 수도권에 청년들이 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정보와 지식을 생산되는 지역으로 청년들이 몰리게 돼 있고 그런 지역은 결정권을 갖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고 각 분야에 서울이나 수도권이 원래 그렇게 뭐 자기 능력과 실력을 발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앙정부 입법, 사법, 행정이 중앙정부가 거기에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뭔가 세계적인 나름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과밀하고 부동산 문제는 도저히 해결하지 어려울 겁니다. 여야가 이제 전부 다 공급 위주로 이제 부동산 주택 정책을 쓰는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 백날 풀면 풀수록 더 아파트를 더 많이 질수록 공급 많이 할수록 더 지방에 있는 자원들이 더 서울로 올라가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서울에 집안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식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수도권居住는 하나의 트렌드고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 대학의 더 위기가 이제 가속화되고 시작하고 있고 원래 각 대학별로 이제 전문수 모셔가지고 뭐 20년 전에 이제 우리 김영기 대표님하고 지방대학 살려야 된다고 그래 못 나오겠을 때는 뭐 전부 다 무슨 소리인지 뭐 이게 학교에 있는 교수님도 그렇고 뭐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대구사회연구소하고 뭐 단체들 이게 위기가 고동다 이렇게 그렇게 비싼 압박이 켜고 몸부림쳐도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국거운동을 그때 주창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위기가 왔어요. 이미 이제 회복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대구 운동을 중심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플랜을 마련하는 그런 거를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 시민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은 주민들의 어떤 이해를 잘 반영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되고 공무원들도 그게 준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그러니까
역시 이 지역의 시민들, 주민들만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지 공무원과 정치인은 저는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도 공권운동 20년 동안 지켜봤지만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주목하고 이렇게 한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뭐 자꾸 변호사가 지역에 내려와가 공천받아가 뭐 지역에서 그동안 고민한 사람들은 또 배제되고 이런, 그러니까 대구가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를 이제 시도할 필요가 있고 바로 지방 분권의 측면에서도 그런 게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대 정부가 균형 발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대선 후보들도 균형 발전 이야기하고 있고 하는데 저는 바로 이 결정권을 분산하는 이 지방 분권이 최고의 균형 발전입니다. 우리 지금 저 대학에 그냥 돈만 지원해준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혁신도시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지만 이 자체 우리가 결정하는 힘이 없으니까 혁신도시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를 걱정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이 힘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떤 걸 갖다 놓고 어떤 거 돈을 뭐 국비를 뭐 한 20-30조 갖다 놓는다 해도 우리가 되겠습니까? 작은 돈이지만 우리 지역의 문제로서 우리가 고민하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돈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자치할 수, 결정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이 힘이야말로 대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정부에서 균형 발전 했는데 뭐 별로 말은 균형 발전인데 막상 균형 발전이 진짜 중요한 이건희 미수관은 엉뚱한 데 지정하고 있다. 이게 맥락이 앞뒤가 안 맞고요. 그리고 이적 출신의 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거기에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뭘 한다는 것이 저렇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의 권한이야 초기에는 저희가 그래 했습니다만 이제는 지역사회로 주권자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마을 단위로 읍면동 단위로 권한 이양을 하는 게 이제 지방 분권의 크게 보면 본류다.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결정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입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방 분권이다. 그리고 지방 분권 이야기할 때 다음에 볼 때 지금 그동안 논의하면 거의 행정 분권입니다. 사실은 지방 분권의 핵심은 입법 분권입니다. 입법권이 분권되는 이게 지방 분권의 한 80% 되고 입법 사법 이런 거는 행정 사법은 한 20% 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입법권이야말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광역시 의회가 그 다음에 달서구도요 기초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중광역입니다. 대구시에 같이 있지만 8개의 구군이 사실은 중광역 자치입니다.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달서구까지 법률 재정권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0만이 넘는 지역이 그러니까 이게 뭐 조례도 제한적인 그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하니까 의원들이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죠. 원천적으로 실력 발휘가 안 됩니다. 민원 해결사 역할밖에 못 하는 것이죠. 그래도 뭐 움직이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입법자로서의 의원들의 역할을 우리가 중하게 써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럴 때니까 시민들은 또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 하는 분들 대해서 하고 있는지 많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시의회나 경상북도의회는 최소한 자기 지역에 우리 권역 내의 권역 내에서 법률 재정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하고 있는 데는 이제 뭐 유럽에는 스페인하고 이태리가 이런 정도를 하고 있죠. 남방제 있고 영방제는 당연히 이제 법률 재정권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사실은 지방분 개헌이 한국 사회 아까 그 최고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우리 지금의 대통령 후보들이나 정치 리더들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 유승민 의원도 개헌이 왜 필요합니까? 지역의 산업을 제대로 갖다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실컷 해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될 것 같 그냥 그만큼만 되는 거지.
우리 대구가 뭔가 이게 꿈틀거리는 역동성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정치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것도 지역에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활동하고 중앙 정치권에 간 분들도 극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정말 답답한 버릇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지방 분권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점들만 막 이렇게 엮어놨는데 한번 나중에 다른 이야기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주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권력기관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시도와 시군구를 마을에 살면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돼야 정치가 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는 우리가 주권자 주민이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새로운 정치가 가능한 것이지 그런 거를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음으로 해서 각종 갈등이 이념 갈등, 정치 갈등이 생기고 있고요. 저게 더 심화될 겁니다. 앞으로는 뭐 더 과거하고는 더 차원이 달라질 겁니다. 양당 구조로 갈 것 같고요. 당이 여러 개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지금 아마 이런 중앙집권 체제 안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 정도인데 그에 대해서는 주민의 눈밖에 벗어나 있는 집단들은 전부 다 부패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방비리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것도 우리가 국방에 대해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만연을 하게 되고 양극화 문제도 여전히 저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서울로 모든 자원들이 집중되고 사람도 집중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주택 부동산 가격은 뭐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러니까 경제는 더욱더 양극화되고 불로소득으로 해가 우리 사회가 완전히 지금 계속 엉망으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에 건국할 때 해방 이후에 농지 계획을 통해서 상당히 건강한 토지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다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뭐 불로소득자들이 격세를 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국가 성장 동력도 지방 분권을 하지 않는 상태는 약화될 겁니다. 우리가 분권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앞으로 사회는 정보량과 질을 수용할 수 있는 소통 체제와 정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은 중앙집권 체제에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입니다. 엘리트들만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량을 흡수할 수 있고 정보의 질에 다가갈 고급 정보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발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발전이 가능한 게 이제 지방국부 시스템으로 저는 가야 되고 주민자치,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정치적인 민주주의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유럽의 그죠?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벤치마킹할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이미 이제 저런 기반이 나름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소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부나 기존 정부의 방식으로 못 푸는겁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시군구 단위에 특히 이제 경북의 시군 단위의 교육, 문화, 의료, 고용 요 문제를 잘 해결을 하면서 읍면동 주민자치를 결합을 하면 풀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때는 우리가 이제 시읍면 자치단체입니다. 지금은 읍면은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근데 그 72년 전에 우리의 윗대들은 자치단체화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52년부터 뭐 조금 하다가 뭐 하여튼 60년에 이 공화국 들어서면서 이제
읍면동 읍면자치를 제대로 하고 읍면 단위의 의원도 뽑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게 잘 돼 있으면은 대도시로나 서울로 집중되더라도 아주 산업화 시기에 선진국처럼 선진국도 역시 수도권으로 서울로 집중을 했죠. 수도권으로. 그러나 우리는 극단적으로 일어난 게 바로 이 61년에 지방자치를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저는 박정희 정부가 여러 가지 공이 있고 했지만 이거는 엄청난 과입니다. 이거 되면서 이제 지역에서 사람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힘이 없어.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대구로 경북에 있는 사람 대구로 이제 서울로 다 빠져나가고 지금 거국 시방에 빠져나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소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저는 저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의 제도를 잘 정비하게 된다면 시군 단위의 저런 시스템을 잘 갖출 수만 있다면 빠져나가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또 의미 있게 또 그 지역 사회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방권 정치 경제 사회 체제로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광역과 시군 단위의 차원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대학이 정말 우리 앞으로 미래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견인차 중심이 돼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읍면동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거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거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은 우리가 대학에 주목하고 있지 못한데 지금 대학이 위기입니다만은 이게 지역 사회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제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학은 지역 혁신의 거점입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산학 협력에 또 R&D에 지역의 시민들 교육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융복합을 할 수 있는 괜찮은 공간이 청년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우리가 지역에 이제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은 이 지방 분권이 최종 단계입니다. 제일 말까지 권한이 오게 하고 지방자치가 이제 탁 시작하는 단계고 주민 주권이 실현되는 단계고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지역재생 하는데 저거 전부 다 나중에 이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될 텐데 왜? 주체가 없습니다. 자치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열심히 한들 그런 공중에 그냥 돈을 날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뭐 저는 대학에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하여튼 학생들이 저렇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대학의 문제를 국비를 더 받아오는 문제라 이것도 지방 분권의 문제입니다. 교육 대학과 관련된 결정권을 지방정부와 지역의 대학 거버넌스 지역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교육부가 해가지고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부처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에너지를 낼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더 이상 더 이상 앞으로의 사회는 별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 커져서는 안 될 겁니다.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좀 하는 거는 이제 읍면동 자치를 이야기하는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기후 환경도 우리가 에너지나 뭐 전기 이런 게 에너지 분권 이게 보니까 한전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우리 동네에서 생산하고 또 우리 동네만 생산이 안 되면 이웃 동네하고 연합해서 생산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가 누군가가 뭐 완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읍면동 마을 단위에서 이제 이런 구상을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선진국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동네에서 그런 문제를 다 풀더라고요.
폐기물 같은 경우는 뭐 중앙정부가 어떻게 다 해결합니까?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걸 조정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지역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사회도 저는 뭐 대통령 후보들께서 막 그래 의지를 갖고 하시는 건 좋은데 실제로 국민과 주민이 지역에서 결정권을 갖고 책임질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공정사회가 막 근본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저는 아랫물이 맑아야 윗물이 맑아진다. 이제 윗물이 맑아서 아랫물이 맑아지는 시대는 갔다. 아랫물이 맑아야 윗물이 자연스럽게 맑아지고 정치인들도 상당히 수준 있는 정치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하는 지방자치 중에서도 주민자치 그 중에서도 읍면동 단위의 공간적으로 읍면동 단위의 자치의 효과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시죠. 넘어가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테는 이미 우리가 자치를 더 높은 수준에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전면 개정안을 30년 만에 개정했다고 굉장히 자랑하고 막 별 내용은 없어요.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거는 항상 크게 우리가 왜 대접할 때 항상 그 상은 차리는데 먹을 것이고 그런 상 젓가락을 대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입법권이고 읍면동 자치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가 될 때 그건 다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정도로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읍면동 자체 저희들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촘촘하고 정교하게 읍면동 단위의 주민들에 의한 자치 시스템을 정교하게 우리가 기획할 수가 있고 실제로 우리가 자치의 힘이라는 게 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데서 나오고 그게 전부 다 촘촘히 연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힘이 쭉 발현되고 그 국민들 우리가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헌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일상에서 자기들이 동네에서 이렇게 자기를 주요 사안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이 힘들이 모여져야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국민들이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권한을 다 웬만한 권한을 다 위임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정치인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정치인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없는 거죠. 이런 딜레마 속에서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거기서거리면서 왔다는 거예요. 국민들만 고생해요. 국민들. 그래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또 그런 정치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거는 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이미 좀 다 됐습니다. 이제 그냥 슬슬 하여튼 읍면동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정치하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구 단위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읍면동 단위에 할 수 있는 정도로 가야 우리가 선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 정부 들어오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주민자치에 뭐 시군 침식하고 우리가 쭉 내용을 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행안부의 프레임이 전부 다 갇혀서 이거라도 하자고 하고 뭐 지금 시민단체 출신의 이게 중간 지원 조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뭔가 좀 박원순유의 주민자치 이게 지금 비판의 대상이 우리가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게 주민들이 직접 하는 거지 왜 그게 중간 지원 조직이 이거 왜 끼어들며 그러니까 이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나 또 이런 분들은 이건 뭐 좌파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비판입니다.
옛날에 72년 전에 했던 그 모델로 가는 거죠. 그 모델로 가되 이제 주민총회나 이런 걸 도입해서 우리 그 시민들이 역량이 시민적인 어떤 민주주의 경향이 성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대구야말로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이걸 먼저 주장하고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전국화시키는 작업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가십시오. 이게 사회적 경제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더라고요. 넘어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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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여튼 모델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앞에 있는 제 생각은 우리 각자가 이 주권자로서 주민으로서 어떤 힘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여기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건 바로 우리가 힘이 없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힘을 가질 수 있지만 정치적 힘을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뽑는 것만의 힘을 갖고 있지 그 위에 어떤 힘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불안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대구 운동을 하실 때 적극 참조해서 새로운 대구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